사우스햄튼과의 홈경기 손흥민의 맹활약이 돋보였던 2대1 승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 경질 후 또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채로 치른 시합이라 그런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특히 전반전은 굉장히 하지만 후반에 빌드업을 개선하고 특히 오른쪽 가레스 베일 쪽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멋진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페널티킥을 역전골로 성공시켰던 건 바로 손흥민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예전에 손흥민 선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보다 한 살 많은 만 29살의 젊은 감독 대행에게 데뷔전 승리를 안겨준 그런 아주 귀중한 골이 됐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PK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토트넘에서 아주 가끔씩만 차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아주 귀한 골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선정하는 MOM 킹 오브 더 매치에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하는 모습에서도 아주 여유가 느껴져가지고 보기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에이스로서의 책임감, 진중함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1대1 동점골이 나온 직후에 있었는데요. 이게 현지 화면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지 슬쩍 흘려 지나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 14분 좀 넘었을 때죠. 오른쪽에서 베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멋진 골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이 골이 들어간 직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레스 베일이 아래쪽에서 이제 그 양팔을 벌리고 모처럼 만에 골을 터뜨린 기쁨을 만끽하려고 폼을 잡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모두 시선이 보시면 베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일 쪽으로 가려고. 오직 단 한 선수만이, 그러니까 베일이 아니라 골대 안으로 떨어지는 공을 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직 이 선수 손흥민 혼자만 사람이 아니라 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길론, 모우라, 오리에 전부 다 베일한테 가는 중이죠. 사실 어쩌보면 이게 좀 당연하고 보기 좋은 장면이죠. 동료의 골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게다가 이제 뒤지는 상태에서 동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베일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을 주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1대1이니까 이기려면 얼른 경기 시작해서 골을 넣어야 되니까 손흥민은 그 생각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반사적으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경기 30분 넘게 남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굉장히 승부욕이 있고 지금 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음 장면을 보면 베일이 계속 골 넣은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동료들이 조에서 달려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수상한 손이 이렇게 허이허이 움직이면서 들어와요. 이게 누구냐? 당연히 손흥민입니다. 이제 셀러브레이션 그만하고 얼른 경기 다시 시작하자는 거지. 가레스 형 골 넣은 거 축하하는데 아직 경기 우리 1대1이야. 빨리 골 넣으러 가자. 이 비긴 게 뭐가 이렇게 좋아. 네. 선수들 모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더니 곧바로 자기 진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다들 이제 딱 깨우친 거지. 맞아. 우리 1대1이지. 베일 표정이 약간 좀 서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순간포착 탓이에요. 베일 그렇게 쪼잔한 선수 아닙니다. 이 장면이 전부 다 해서 이제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이 팀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책임감이 큰지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지금 토트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올 시즌 모든 목표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팀입니다. 리그 4위 진입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태.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에 아예 못 나갔고 유로파리그는 16강에서 자그레브한테 원정 가서 탈락하고 왔지. 남은 건 카라바오컵 이제 결승전 하나뿐인데 게다가 엊그제 무리뉴 감독이 해고가 됐잖아요. 시즌 중에 감독이 교체가 되고 이제 갈린다는 거는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경기력도 엉망이었는데 겨우 이제 1대1 만들어놨는데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동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웃을 수는 없었던 거죠. 나중에 결승골 넣고 표정 보면 정말 밝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또 많다면 많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로도 보면 경기장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뛰고요. 또 동료들 잘 활용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슈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패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주심이 판정을 조금 애매하게 했을 때 좀 성을 내는 모습. 그리고 이제 후반 32분쯤에 나왔던 이 장면. 이때 베일이 후반전에 좋았어. 베일이 오른쪽 돌파해가지고 반대쪽에서 이제 손 들고 있는 손흥민을 딱 보고 손흥민을 향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크로스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려고 손흥민 선수가 딱 이게 공을 기다리면서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셋업을 하고 킥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스윙을 하려고. 그런데 이 앞에서 이 모우라 이 자식이 오늘 모우라 왜 이렇게 웃깁니까?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아무튼 이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한 모우라가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는 이걸 헤딩으로 끊어버립니다. 헤딩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때 손흥민 선수 표정이 아주 뭐 크게 속상해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VAR로 그 손흥민 골이 이제 모우라 옵사이드 때문에 이때도 모우라였어요. 무산된 지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손흥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1대1인 상황에 좀 조바심이 크게 났던 거죠. 정말 결정적인 이거 득점 찬스였거든. 다른 각도에서 봐도 이 장면은 모우라가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모우라가 괜히 숟가락 얹다가 기회를 완전히 무산시킨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딱 위치 잡고 슛 때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거 진짜 그림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영상 보시면 진짜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뭐라 개.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이 지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장면,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가장 부족했던 것은 어떤 팀 스피릿, 어떤 파이팅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리뉴 감독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선수들이 자꾸 백패스 횡패스만 한다 답답해했던 것이 결국 팀 내에 그런 파이팅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들에 대한 믿음 좀 부족하고 좀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말기 때부터 끈끈한 팀워크에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챔스 결승 진출 이후에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걸 무리뉴 감독이 전 넘지를 못했던 거라고 봐요. 성적이 나빠지면서 무리뉴 감독 스스로도 인터뷰 때 굉장히 좀 쓸데없이 선수들 탓하는 이런 인터뷰 해가지고 자충수를 둔 것도 물론 큰 문제였습니다만 아무튼 올 시즌에 선제골 넣고도 수없이 비기고 또 뭐 지고 이랬던 거 저는 이 멘탈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그 자기들이 대파했던 팀이잖아요. 사우스햄튼. 손흥민 선수 혼자 4골 넣고 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그것도 겨우 이제 1대1 동점 만들어 놓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겨야 되는데 사실 앞서 나간 다음에 셀러브레이션 해도 늦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챔스 티켓 다 날아갔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가능성 없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손흥민이 가서 동료들 챙기면서 빨리 또 골 넣으러 가자고 이렇게 좀 다독거리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해리케인까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에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가진 인터뷰 내용도 보면 굉장히 환한 얼굴로 팬들에 대한 고마움, 또 이제 베일 칭찬 많이 하고 또 카라바오컵 우승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또 본인의 위치 또 팀에서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또 이제 책임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몸에 체화시키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에이스로서의 어떤 본분, 품격 이런 거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번 사우스햄튼전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나저나 이쯤 되니까 카라바오컵 결승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 그 스톤스가 빌라전에서 퇴장을 당해가지고 결승전 못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맨시티 상대로 손흥민과 그 동료들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정말 이게 우승이라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승이 좀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월요일 0시 30분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밤 12시 30분 입중계 같이 하시고요. 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그 주요 그 신스틸러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분석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올게요. 볼빠 구독 많이 해주세요.